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6일 화요일 아침 10시 31분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영상은 쉽니다. 내일 아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한 거고 하루 정도 하락 마감했다라고 해서 이게 뭐 하락 전환으로서의 의미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합니다. 하락률을 봐도 얼마 낙폭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지도를 봐도 이 특정 종목들이 강한 것을 볼 수가 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했지만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크게 찾아보기 어려운 상승 중 눌림의 모습을 보여줬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IT 빅테크가 좀 강했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런 친구들이 강했으니까 IT 빅테크가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최근에 대장인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조금 하락 마감했지만은 일단 얘네도 그렇게 크게 하락 마감한 건 아니라 얘네도 결과적으로 상승 중 눌림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일단 전부 다 상승 중 눌림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일단 상승하다가 다시 빠졌는데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일단 주식 개별 종목의 어떤 그런 재료의 차원에서 애플 이런 게 있었죠. 애플이 9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했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 빠졌을 수 있고요. 어떤 신제품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신제품 발표하고 나서 시장에 빠졌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된 게 있는데요. 사실 어젯밤에 제가 딱히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로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진 않아서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게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내용만 좀 살펴볼게요. ISM 비제조업이니까 서비스업이라 보면 되겠죠. 그죠? ISM 서비스업 PMI들이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표들 전반적으로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좀 우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에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은 안 좋고 서비스업이 좋단 말입니다. 그죠? 제조업은 PMI들이 막 45회가 있고 준 침체 상황이에요. 어, 뭐, 준 침체도 아니죠. 어쩌면 침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고용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거는 이 비제조업이 강해서 그런데 서비스업이 강해서 그런데 그래서 서비스업이 지금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건데 그 서비스업이 예상치보다 좀 크게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은 비교적 좀 안 좋은 거라 할 수 있겠죠. 잔잔한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시장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이 전통적인 친구들 있죠. IT 빅테크나 나스닥 말고 전통적인 친구들, 러셀 지수나 S&P 같은 이런 친구들의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런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서비스업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나스닥으로 돈 쏠림은 조금 더 강화가 되었죠. 나스닥으로 돈 쏠림이 강화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ISM 비제조업,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지표가 나오면은 긴축을 못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런 거 있죠. 완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나서 달러와 금리는 오르다가 떨어지고 금리 인상 못할 것 같으니까 그죠. 경기가 안 좋다, 금리 인상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금리와 달러 떨어지고 페드와치에서 보시면 25bp 인상 확률은 3% 정도 떨어져서 이 정도 22%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것도 사실 어제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한 가지 이제 더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채권 발행이 일단 있었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이슈는 바이든이 법안에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거고요. 상원 통과도 다 했고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거고 이제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처음으로 채권을 발행한 거고요. 그 채권 발행한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생각보다 그 돈이 좀 많이 몰렸는지 금리도 좀 비교적 지난번보다 좀 낮게 이렇게 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발행이 되었죠. 3개월물하고 6개월물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데이터가 이제 이미 이제 입찰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그 데이터가 사라진 것 같은데
어제 대략적으로 3개월물 대략적으로 한 500억 달러, 또 그리고 6개월물 한 500억 달러치 발행을 해갖고 총 1000억 달러치를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1000억 달러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QT 1개월치 연준의 대차대조 보축소 1개월치에 해당하는 정도의 돈입니다. 그만큼을 일단 유동성을 흡수한 셈이죠.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RRP에 있는 돈이 연준의 RRP에 있는 돈이 빠져나오면서 여기 있는 이 국채 입찰로 몰려버리면은 사실상 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먹는 긴축의 효과는 거의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금리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RRP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 하단이니까 5% 정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얘네 지금 일단 채권 금리는 5.2 정도 되기 때문에 금리가 얘네가 살짝 더 높아서 일단 메리트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 0.25% 정도 금리가 이 국채 금리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RRP의 돈이 무조건 일로 다 빠져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이 정도 조건이면 그래도 RRP에 있는 돈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뭐 엄청난 긴축 우려 이런 거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국채 금리들의 지금 보시면 이 금리들이 제법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일단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특별한 뭐 이런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그런 우려가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튼 이런 걸 우리가 꼭 알아는 둬야 되겠죠.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채권 발행이 줄줄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점들이 이제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은 언젠가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이거를 반영을 하겠죠, 이제. 근데 어쨌든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갔던 거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저렇게 국채를 발행했다. 1000억 달러 정도 빨아먹었는데 시중에서 빨아먹었는지 RRP에서 빨아먹었는지는 알 수는 없고 어쨌든 뭐 유동성을 일단 빨아 흡수하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뭐 비교적 금리가 좀 높은 수준에서 좀 형성이 돼가지고 어쩌면 RRP에서는 좀 돈이 좀 빠져나갔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쩌면 좀 시장이 좀 안심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거를 의식해서 주식시장이 오르다가 빠졌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아무튼 어젯밤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오르다 빠졌다라는 거. 여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신제품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빠졌을 수도 있는 거고 제조업 지표 비제조업 지표 발표되고 나서 뭐 오버슈팅 했다가 빠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어떤 뭐 국채 발행 이벤트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빠졌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아직까지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방금 전에 그 국채 입찰 같은 거 조금 좀 더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요렇게 일단 국채 입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고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여기에 그 액수가 이런 게 아직 그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되면은 그 시간 되면 나올 테니까 하여튼 그때 보면서 이제 얼마나 이 재무부가 유동성을 빨아당기는지 우리가 한번 하여튼 체크를 좀 잘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케줄이 줄줄이 나오긴 하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은 뭐 모르는 척하고 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시장이 반영을 해줘야 이제 주식시장이 뭐 빠지거나 흔들거리거나 뭔 반응을 하겠죠, 그죠? 일단 주식시장은 뭐 애플 신제품 발표니 뭐 이런 거를 일단 뭐 그런 것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어제부터 해서 1000억 달러를 벌써 일단 발행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벌써 이제 연준 1개월치 분에 해당한다라 말씀드렸죠. QT 1개월치에 해당한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없다. 심각한 문제이긴 하다. 이 정도로 일단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참 하나 좀 더 참 이와 관련된 어떤 재무부의 채권 발행, 재무부의 TGA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알아야 되는 스케줄이 좀 있긴 있는데요. 6월 15일 날이 분기별 법인 소득세 납부액과 개인 소득세 납부액으로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를 받을 것이라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5일까지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정도의 이 현금이 더 좀 빨릴 수가 있겠죠. 이거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시중에서 유동성이 흡수되는 거겠죠, 그죠? RRP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다.
그래서 뭐 당장 지금 6월 6일이니까 6월 15일에 세금 내는 거니까 당장 이게 지금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겠지만은 6월 15일에 다가올수록 이 또 QT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런 긴축의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 좀 우리가 잘 알아두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주식시장은 하여튼 잘 오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자면은 기술적인 조정이다. 어젯밤 하락은요. 그래서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에 대한 피로감으로 하락 마감을 했다. S&P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의 위에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강한 겁니다. 어쨌든 변동성은 확대가 되어 있고 언제든 급등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 다만 어제는 뭐 특별한 재료가 없었는지 일단 쉬어갔다. 뭐 피곤했는지 쉬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러셀 지수 이런 것도 뭐 보시면은 일단은 뭐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근데 쉬어간다기는 러셀 지수는 확실히 좀 약하긴 하네요. 중요한 어떤 자리를 이 붕괴를 시키면 안 되는데 중요한 자리를 일단은 뭐 그래도 붕괴시키는 모습입니다. 조정으로서 가장 좋은 건 이런 중요한 자리를 안 깨고 중요한 자리 위에까지만 조정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는 건 일단 좀 얘가 힘이 약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뭐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올라가려는 모습이 훨씬 강하다,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은 너무 강해서 할 말이 없고요,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어제 좀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솔직히 좀 아직까지 이거 하나만 보고 뭐 하락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삼성전자 보여드렸죠. 이런 모습하고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혹은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한 4, 5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는 이런 모습하고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죠? 이거는 한 2거래일간 확인한 거고요. 일주일간 확인한 겁니다. 어떤 게 신뢰도가 높을까요? 갈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저항을 누적한 것일수록 이 어떤 하락 전환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기 마련인데 애플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강하죠. 어제 하루 꺾인 어제 처음으로 한 번 좀 삐끗한 거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증시는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뭐 이런 AI 종목들은 이제서야 다시 한번 급등하려는 준비 중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저항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건 구글이고요. 또 급등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어떤 좀 많이 올라놓고 레벨업 해놓고 기간 조정 해놓고 또 다시 급등하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강한 거고 여전히 미국 증시 하방 베팅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고 구글이고 다 이제 엄청난 역사적 고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구글은 아직 역사적 고점 부근도 아니네요. 하여튼 근데 둘 다 이 무거운 저항을 끼고 있다. 애플은 역사적 고점이죠. 애플은 역사적 고점의 저항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저항들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지역은행들 그 ETF들은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역은행들 아직까지는 뭐 근데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하락한 건 어떤 단기 하락 추세 중에 조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역은행들 요즘에 말없이 조용히 잘 지내고 있죠, 그죠? 특별한 일 없는 거고요. 미국 증시 변동성 지수들은 뭐 보시다시피 지난번 지난번 3번 지켰던 그 박스권 하단 자리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또 레벨 다운됐습니다. 이제는 증시가 좀 본격적으로 좀 안정권에 좀 접어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사실상 하방 보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코너에 좀 몰려 있긴 한 거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한 방은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 한 방만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위쪽을 보든지 하면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참고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아무튼 이 관망을 하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슬슬 이제 뭐 깝깝하신지 이제 뭐 주식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생각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주식 매수를 할 거면은 그 깝깝할 때 하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깝깝할 때는 뭐 하고 지금 와서 주식 많이 올라갔고 이미 몇 주간 랠리하고 있어서 이제 관망합시다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뭐 네, 지금 그죠? 그 몇 주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주식 매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자리들보단 위험이 좀 더 많겠죠, 그죠? 그런 점들 좀 주의해야 될 겁니다. 애플이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이 뭐 혹은 엔비디아가 주도주인데 그 친구들이 역사적 고점 부근에 와 있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주식을 어차피 뭐 기다리면 조정이라는 게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이제 어쨌든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은 뭐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그 조정이 나오면 상승을 생각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는 좀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아무튼 지금 자리는 그래서 관망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자리에요.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아무튼 뭐 저의 투자 관점에서는 이거는 뭐 일단 관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유동성의 힘 때문이긴 한데요. 유동성이 지금 이제 어제도 1,000억 달러 채권 발행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뭐 세금 6월 15일까지 내야 된다며 거기서 1,000억 달러 또 빨아당기면은 지금까지는 은행 망하고 이런다고 완화적인 효과가 굉장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완화적일 때는 주식 안 사고 이제 앞으로 긴축적으로 변환되니까 지금 와서 주식 많이 올라가니까 따라 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와서 이제 주식을 물론 사는 건 명분이 없진 않아요. 그죠? 추세를 따라간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 사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만 갖고 좀 주식을 좀 따라 사거나 상방 베팅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동성 때문에 올라왔는데 유동성 있을 때는 뭐 하다가 유동성 빨아들인다니까 주식을 산다. 조금 좀 하여튼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어제 유럽 증시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유럽 증시 하락 마감했네요, 그죠? 역시 미국만 강한 법, 역시 미국만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증시, 독일 증시는 여기가 박스권 상단인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차례고 레벨업을 했잖아요. 근데 레벨업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내려와서 하단 자리를 테스트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은 위쪽으로 올라가 봐야 역사적인 고점 여기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일단 그에 따른 어떤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이 단기 상승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분명히 좀 미국 증시와 다르게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잘 못 가고 있죠. 이런 점들은 이 독일 증시의 부담이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와 금리는 어젯밤에 그죠? 이 서비스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가 좀 후퇴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에 저항들이 있다. 아직까지는요. 달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저항이 있다.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있네. 쉽지 않다. 근데 아직은 모른다. 그죠? 위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금리도 뭐 어젯밤에는 오르다 떨어졌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혼란한 구간 안에 와 있는데 금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여기까지 하락하는 건 조정인데 이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고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그 금리가 떨어지려는 힘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전고점을 못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또 의미 있는 저항을 확인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그림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혼조한 구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얘네가 혼조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계속 그냥 뭐 짜불짜불 눈치 안 보고 올라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뭔가 나오겠죠, 그죠? 기다려 보면요. 네. 하여튼 우리는 낚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낚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가요. 뭔가 이게 이제 미끼를 끼워갖고 낚싯대를 던져놨으면은 이제 물고기가 입질을 해줘야지 우리가 뭐 낚아채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입질이 있어야 뭐 한번 채 보거나 이러는데 입질이 없으니까 뭐 해야겠어요. 낚시가 뭐 내가 뭐 위에서 뭐 용을 쓴다고 그 물고기에 입질을 주나요? 그게 아니죠. 가만히 있어야 지가 물고 싶어야 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좀 일단 계속해서 시간 잘 보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마침 오늘 또 한국 증시 휴장이고 하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